배드 테이스트. 오늘은 또 특집 방송입니다. 특집 방송. 최근에 저희가 우리 충무로에 좋은 영화들 그리고 좋은 감독님들 그리고 우리 배우님들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제가 이분들 모시고 싶었고 제가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서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우리 홍보사에서 스크린을 보내주셔서 영화를 미리 봤는데 이 영화는 극장에 가서 제가 또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심지어 아직 올해가 끝나진 않았지만 제가 감히 올해의 발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바로 그 겨울 나는이라는 작품이고요. 오늘 우리 이 작품의 감독님과 두 배우분 출연해 주셨는데요. 일단 보니까 이 감독님이 이 단편 영화로도 꽤 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예, 상을 꽤 많이 받으셨고 이제 장편 데뷔작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말 혜성같이 등장해서 이제 수많은 영화제에서 이미 입증이 됐고 이제 곧 관객들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겨울 나는의 우리 오성호 감독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자꾸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예,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야, 연기 천재 같아요 이분. 수많은 영화에서 경력을 쌓으셨는데 첫 장편 작품 주연 작품으로 무려 부산영화제에서 올해 배우상을 수상을 하신 연기 천재. 정말 충무로 그리고 우리 방송계가 주목할 배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다음 배우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네, 극여울란에서 경악을 연기한 권다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치세요. 박수 안 치고 뭐해요? 예. 그리고 놀랍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전직 케이팝 스타, 예, 전직 아이돌. 하지만 이제는 또 새로운 영역, 연기 영역에서 첫 장편 이제 주인공으로 연기를 하셨고 이제 관객들에게 또 새로운 평가를 받으실 우리 권서연 배우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겨울 나는에서 혜진을 연기한 권소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특별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냥 나 배달 일 할게. 공부가 안 되잖아. 병행해야지. 그 말처럼 돼? 너 요즘 공부도 안 하대? 아 일하잖아. 알았으니까 그만해 혜진아. 내 미안해. 뭘 미안한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예, 세 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저희가 메일이 많이 오거든요. 우리 영화 소개 좀 뭐 해달라, 뭐 여러 이벤트도 있고. 근데 처음에 제가 그 겨울 나는 그냥 메일이 와서 또 그런 영화가 나왔나 보다 하고 했었는데 우리 홍보사에서 전화를 주셔서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오실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읽다가 영화를 봤죠. 근데 정말 영화가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가 너무 좋아서 오늘 정말 재미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감독님에게 좀 질문을 좀 먼저 드릴게요. 네. 제가 이 질문은 저희 방송에 나오시는 모든 감독님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데요. 사실 좀 죄송하게도 우리 배우님들에 비해 감독님은 자료가 별로 없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이게 제일 궁금해요. 감독님이 영화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 혹은 감독이 돼야겠다고 생각한 계기와 그 입문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영화 감독이 되셨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예. 저는 이제 2002년도에 MBC에서 방영한 네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가 계기가 되었어요. 예. 그 이나영 양동근 주연의. 맞아요. 네. 당시에 이제 그 드라마를 보고 나면은 가슴이 막 콩딱 뛰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오. 그래서 그러던 차에 막연하게나마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연출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화 연출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대학교나 아니면 영화 관련된 그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수업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현장 경험을 쌓으신 거예요? 저는 영화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 그러신 거예요? 예. 우려했던 대로 감독님 답변이 굉장히 무미건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괜찮아요. 예, 예, 네. 예. 점점 이제 아니, 그런가요? 네, 시작이니까. 좋아지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제가 작가님 제가 아주 잘. 근데 감독님 잘하면 우리 작가님이랑 작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제가 감독님 이번 영화를 보고 제가 궁금해서 전작들을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감독님들의 단편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전작인 눈물이란 단편 영화가 OTT에서 유료로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려 1,000원 내고 유료 결제로 봤습니다, 영화를. 근데 그 눈물도 그렇고 그 겨울 나는도 그렇고 사실 유사한 지점이 있어요. 그 소재적인 측면에선 가난한 연인을 다룬다는 측면이 그랬고요. 제가 그리고 감독님 전작 단편 영화들을 제가 직접 볼 기회는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관련된 뭐 영화제 소개나 이런 걸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영화들이 주제적인 측면 혹은 소재적인 측면에서 그 겨울 나는가 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인공들이 대부분 결핍한 사람들이고 그것은 뭐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연애에 관한 이야기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겨울 나는이 감독님이 만드셨던 단편들의 어떤 총 집합체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혹시 결핍, 특히 가난 혹은 결핍 그리고 연애라는 소재에 감독이 좀 천착하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제 느낌이 맞나요? 어떤가요? 예, 제가 연애라는 테마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예. 어떻게 연애에 관심 많다는 얘기를 저렇게 무덤덤하게 할 수가 있지? 예. 그냥 연애를 하면서 이제 별의별 걸 다 해보게 되더라고요. 뭐 예. 세상 최고로 행복할 때도 있고 예. 슬플 정말, 때도 있고. 슬플 그쵸? 때도 있고. 정말 막 꼬집고 싶을 때도 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 가지 감정을 막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깡소주 음. 마시면서 방바닥을 음. 부르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연애 상대자인 타인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게 되고 둘 간의 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참 연애라는 게 복잡다단하고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 연애에 대한 감정 그런 예. 것들을 되게 세심하게 잘 꼬집어내세요. 어. 그래서 감독님의 단편이나 저희가 촬영했을 때도 그렇고 정말로 연인의 그런 디테일한 감정을 이렇게까지 다 섬세하게 담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예. 감독님 외모만 봐서는 별로 연애 많이 안 하고 그냥 첫사랑이랑 결혼하실 외모 같은데요. 생각 이상으로 연애를 많이 하셨고. 그래요? 네. 여기서 그리고- 감독님 네. 중요한 거는 생각 이상으로 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네. 기준은 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러셨구나. 엄청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 연애도 되게 애정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연애 자체에. 예. 그걸 되게 그런 행동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별로 그렇게 묻어나는 사람도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감독님은 되게 사랑하는 편이신 것 같아요. 예, 연애 자체를. 주로 사랑을 주는 편이다. 예. 그건 제가 안 만나봐가지고 모르는데 저도. 만나봐야 좀 알 텐데. 네. 예. 우리 감독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배우님들 입을 통해서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쯤에서 그 겨울 나는 이 어떤 영화인가 소개를 좀 간단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권다은 배우님이 맡으신 역할은 경악이죠. 경악. 네, 맞습니다. 경악. 네. 제 생각에는 남자 주인공 이름에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제 생각이 있는데 그걸 이따 감독님한테 여쭤볼 거고요. 네. 그리고 여주인공은 혜진. 네. 경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죠. 흔히 얘기하는 공시생.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음. 혜진이도 같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아, 그렇죠.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공무원이군요. 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둘이 가난한 커플이에요, 사실. 가난한 커플인데 혜진이 경악보다는 좀 사정이 나은 것 같아요. 맞죠. 예, 예. 맞아요. 예. 근데 문제는 경악이 원치 않는 가족의 빚을 떠안게 되면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 지금 그쵸. 공부를 못하고 당장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혜진이 마련해준 돈으로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배달 노동, 배달 라이더 일을 시작하면서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긴다는, 결국 그 가난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한 연인의 이야기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스토리 이 정도면 잘 소개했나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예. 표정 별로 안 좋은 표정 같은데. 지금 굉장히 행복하신 굉장히 상태예요. 행복한. 네네. 이따가 연출 스타일을 여쭤봐야겠네. 아, 네네. 예. 네. 제 기준엔 감독님은 원하는 게 정말 분명하셨어요. 의외구나. 네, 예, 근데 예. 이제 배우들의 그런 표현 방식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그 지점까지 도달하게 해 음.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니즈가 정확한 그래요? 감독님이셔서 저 같은 경우엔 니즈가 정확해서 제 의견을 내기 훨씬 더 편했어요. 그러셨구나. 예, 예. 그러니까 감독님의 생각이 이런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오히려 제 생각을 더 훨씬 더 뭐 의견이 다를 때도 있으니까요, 촬영하다가. 그럴 때에도 훨씬 더 니즈를 정확하게 알아서 제 의견도 확실하게 더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렇다고 뭐 정말 니즈가 정확하다고 해서 절대 고집 부리면서 아니요, 내 의견이 맞아요라고 하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고 예. 배우들의 연기나 스타일 같은 거를 저는 비교적 되게 수용을 잘하시는 아. 감독님이고, 그리고 감독님 스타일 중에 연기를 되게 사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특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연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맞아요.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영화를 보다 보면 지금 감독이 화면에 담긴 그 피사체, 우리 배우님들의 연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림 자체가 될 수도 있고 되게 애정이 막 넘쳐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건 설명은 못해요. 어디가 그러냐 그럼 설명은 못하는데 우리 감독님 영화를 보니까 이 캐릭터들을 되게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우리 배우님들도 그걸 느끼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권소연 대스타께서 아유. 스튜디오에 모기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지금 경악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예. 네. 예, 우리 이제 권다은 배우님한테 질문 네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영화에 출연하셨어요. 다양한 연기도 하셨고. 네네네. 상업 영화 첫 주연 작품이시죠? 장편 영화로는 첫 주연이고요. 예. 그 전에는 이제 단편 작업들은 많이 했었는데 장편 작업 자체도 거의 처음이고, 근데 뭔가 장편 영화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상하게 그냥 제 이상한 고집이 주연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느껴보고 싶어서, 오롯이 느껴보고 싶어서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다행히도 그겨울나는을 만나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듣는 소리라서요. 제가 직접 가서 만나보고 얘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엄마가 옛날에 내 이름으로 대출금 빌린 게 있는데 당장 갚아야 된대. 어머니가 네 이름으로 대출도 받았어? 그러니까 엄마는 알아서 갚겠다 그래놓고 왜? 좀 놀랍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네네네. 이것도 뭐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 사실 네. 영화 보면 우리 경악 캐릭터가 어떤 면에서 보고 있으면 좀 속 터지는 캐릭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또 배우님 표정이 끝에 가서 한번 폭발하긴 하지만 계속 뭔가를 막 억누르고 자기 표현도 못하고 그것을 네네. 그 연인인 혜진에게
좀 찌질한 방법으로 음. 화풀이하듯 해서 음. 야, 우리 건담 배우님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제가 상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뵈니까 오히려 경화 캐릭터랑 완전히 다르게 본인 의사 표명이 굉장히 확실하신데요. 아, 네. 굳이 이제 경악이랑 다른 점? 다른 점은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오히려 제 의견을 더 많이 중요시하고 좀 피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배우들이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면은 자기 의지나 생각들이 투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악이랑 저랑 충돌이 있었던 부분들이 딱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여기서 시원하게 화를 내면 되지 왜 맞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라는 것들로 계속 충돌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의 처음으로 감독님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투영해 보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네, 캐릭터이기도 하네요. 상업 장편 영화 내가 주인공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결심을 아, 하시고 네네네. 어쨌든 주인공이 되시고 놀랍게도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 배우상까지 수상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경악과는 다르게 원하던 미래에 좀 더 다가간 느낌이기도 하고 이제 또 관객들과 만날 네네. 차례가 돌아왔는데 개봉 앞둔 현재 기분이 좀 어떠세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성호 형이랑은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예. 이렇게 올라왔는데 안 그래도 아까 만나서 그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저희 2년 전에 딱 이게 2년 전에 예. 찍었죠. 이 겨울에. 그때 찍을 때 하루하루 우리 망한 거 아니야? 뭐 우리 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루에 왜냐면 못 찍게 되는 씬이 나오기도 하고 예, 하니까 근데 진짜 어느새 눈 떠보니까 개봉을 앞둔 거 보고 그냥 아직도 좀 마냥 좀 신기해요. 이 계절감도 똑같아서 그런지 예.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네요. 정말 영화가 개봉하는 시점이 딱 영화의 배경하고 맞습니다. 네. 비슷한 시점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권서연 배우님 생각보다 우리 연기 경력으로는 대선배야. 맞아요. 엄청난 대선배야. 음. 사실 저도 몰랐는데 네네. 연기부터 하셨더라고요. 네네. 아역부터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11년 정도부터 네, 이렇게 하고 싶어서 연기 학원 다니면서 여러 작품으로 이제 연기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했죠. 그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한 게 네, 본인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부모님의 강요였나요? 저의 100%의 의지였어요. 아, 그래요? 네.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TV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서 되게 좋아하고 많이 따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 이제 인터넷이 됐을 때 연기 학원을 찾아서 제가 검색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 가야 된다고 해서 엄마 손잡고 여의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의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잘 아는 포미닛 활동까지 네. 이어지면서 뭐 전 세계적인 스타지 케이팝 스타죠. 예, 감사합니다. 케이팝 스타고 아이돌이라고 불렸는데 사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본연의 색깔을 찾은 거이기도 해요. 다시 연기로 돌아왔고 최근에는 연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네네네. 예. 그래서 어때요? 연기하는 거? 가수 활동대로 매력이 있고 또 저한테도 정말 좋은 추억이랑 경험이었고 연기는 또 저 혼자 홀로서기 하면서 하나하나 이뤄나가고 또 그로 인해서 자존감도 하나씩 쌓이는 그런 시기였어서 지금 되게 감사해하면서 행복하게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에 보니까 드라마에도 이제 네네. 출연 많이 하시고 네. 더 많이 우리 배우님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감사해요. 진짜로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더 예. 열심히 해야죠. 질문도 엄청 많이 해주고 나 JPT 점수 보고도 칭찬하시더라. 수입도 괜찮은데 이러도 잘한다고? 왠지 붙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면 약간 될필인데? 에이, 또 모르지. 그 사람들 앞에서 놓고 칭찬해도 심사할 땐 냉정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네가 잘 본 적이 없었잖아. 질문은 뭐라고 나왔어? 예상 질문 더 나왔어. 준비한 대로 다 대답했어. 오, 관광공사 직원! 축하해! 오빠 하지마. 된 것도 아닌데. 왜? 그리고 감독님 이 눈물도 그렇고 눈물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스토리 소개해 주자면 역시 가난한 커플이 주인공인데 둘이
롯데월드를 가기로 해요. 근데 롯데월드 가기 전까지 그 가난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작품이라서 이 작품 그 겨울 나는가도 관계가 좀 있긴 한데, 작품들을 보면 두 작품 공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보다 경제적으로 좀 궁핍하고 연애에 있어서도 여성 쪽이 좀 더 주도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묘사가 혹시 감독님 연애하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영화를 만들 때 이제 저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겪은 경험들에서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물론 이제 경험으로만 영화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각색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이 작품에서 보면은 우리 연애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상투적으로 남녀 관계에 쓰이는 이제 말투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사실 요즘 왜 오빠 나 왜 화나는지 몰라 같은 건 사실은 일부러 조롱처럼 쓰이기도 하고 코미디적 요소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몇 개 드러나요. 초반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제 드디어 이제 경악과 혜준이가 조금씩 관계가 균열되면서 나오는 대사들은 저는 우리가 굉장히 상투적으로 접할 수 있는 대사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그 대사들이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를 게을리 쓴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오히려 경악과 혜진이라는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녀 사이에 이제 보편 타당한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투적인 대사를 일부러 쓰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받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감독님? 어떤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상투적인 게 예.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상투성이라는 게 얕으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깊이 파내려 가다 보면은 뭐 생동감이나 어떤 생생함, 구체적인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권다은 배우님 또 이어서 네네. 이 영화 네. 캐스팅 과정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제가 조금 인터뷰 자료를 읽어보니까 감독님하고 그 전에 좀 인연이 있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 그리고 저희가 같은 학교 동문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학교 선배님. 아, 선배님. 영화과. 저는 이제 연기과 예. 인데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뭐 일면식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근데 이제 뭐 겹치는 사람들이 좀 많은, 하지만 뭐 저희가 따로 이렇게 대면을 해서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그런 정도의 관계였는데, 제가 이제 한참 단편 영화를 열심히 하다가 잠깐 저기 회의감이나 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연기에 대해서? 네, 연기 자체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도 뭐 그렇기도 하고. 그때 한 1년 정도 연기를 안 했었거든요. 뭐 하기 싫어가지고. 그때 메일이 한번 오셨었어요. 예전에 전작인 연애 경험 뭐 오디션 관련해서 이제 저한테 메일을 주셨었는데, 제가 그걸 답장을 안 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예, 다 하기가 싫어가지고. 예.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 영화는 오디션을 보면서 이제 인연이 됐고요. 필름메이커스라는 저기 독립영화인들의 아주 직업, 직장이죠. 사람, 네. 그런 사이트에 공고가 올라온 걸 보고 제가 제출을 했고, 프로필을. 그래서 오디션을 봐서 이제 영화를 같이 하게 됐죠. 네. 아니 감독님은 우리 배우님 정작 학교 다닐 땐 그렇게 친하지 않으셨는데 어떤 면에서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하셨었어요? 일단 저는 다음 배우를 2008년도 때 처음 봤어요. 근데 다음 배우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되게 싸가지 없네. 그러니까 실제로 싸가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날티가 나고 외모에서 주는 저랑 친하게 별로 지내지 말아야겠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 이제 지인들이 겹쳐서 간간히 봐도 싸가지가 없네. 그런 확정 아닌가요? 입 터졌어. 드디어 입 터졌어. 예. 그 실제로 이제 다음 배우랑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끝까지 이제 다음 배우의 그 싸가지 없음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나는 이미지? 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서로가. 아, 맞죠. 오디션 때. 네, 오디션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션을 저희가 소연 배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3차까지 봤거든요. 근데 1차 때 부르셔서도
좋은데 난 저기 당신이 경악을 하는 게 불안하다. 어. 뭐 이런 면 이렇게 보이는 면들 때문에 나는 좀 불안하다. 이 캐릭터는 연민을 느껴야 되는 예, 그렇죠. 캐릭터인데 이게 될까? 예.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근데 2차 때 또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2차 때도 했는데 또 마지막에 불안하다. 음. 이번에 진짜 안 되겠구나. 근데 3차 때 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3차 때도 거의 마지막 말은 거의 불안하다였거든요. 그래서 이 형은 불안한데 왜 이렇게 자꾸 날 저기 그러니까, 부르지? 열받게.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을 했었죠. 이게 너무 뭐 배우가 마음에 들어도 작품의 캐릭터로서 배우가 맞지 않으면 사실 그쵸. 이렇게 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혼자 마음속으로는 아쉽지만 그래도 다른 캐릭터라도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는 집에 돌아갔었는데 같이 하자고 연락을 받아서 저는 너무 좋다 이런 기분이라기보다는 왜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그 측면에서 전 배우님 이야기 하다 계속 좀 놀라워요. 저는 영화 속 경악으로 여전히 저는 지금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근데 세상 오만 표정은 다 세상 찌질한 표정은 다 짓고 있는 경악과는 이미지가 너무 달라서 감독님의 고민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이미지에서 경악의 연기를 뽑아내셨다는데 대단히 놀랍기도 합니다. 권세윤 배우님은 처음에 네. 시나리오 받고 오디션 3차까지 하셨잖아요. 시나리오 받고 처음에 어떠셨어요? 이 역할, 혜진이란 역할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오디션 대본 봤을 때부터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어. 그러니까 오디션 대본도 제가 엄마와 대화하는 장면도 있었고 경악이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대사가 너무 그러니까 입에 잘 붙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다 해본 말 같고 그렇지. 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물 흐르듯이 잘 흘러서 나 이 역할이 너무 탐난다. 그래서 뭐 시나리오의 내용 전반적인 내용은 모르고 오디션 대본만이라도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도 아카데미 작품을 또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아닐 수는 없지만 또 그래서 더 부담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어떠한 작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폐 끼치면 안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뭐 그쵸. 예. 이런 생각과 부담감이 항상 있었어서 내가 하나하나 열심히 한 단계 좀 성장해 가고 또 진짜 진심으로 한다라는 거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부족할 순 있어도. 그래서 아카데미 작품 너무 하고 싶었고 또 9개월 나는 오디션이 있어서 꼭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참여하게 그러면 한 됐어요.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혹시 본인이 이 영화를 더 하고 싶으셨어요? 아니면 소속사에서 혹시 이 작품을 꼭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권유가 있었나요? 제가 더 하고 그렇죠. 싶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다, 뭐 소속사가 하고 싶다 이 문제는 두 번째고 제가 일단 선택받아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찌됐건 잘 준비하고 잘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너무 하고 싶은 마음과 저를 선택해준 감독님 덕분에 이제 하게 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대단히 잘하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디션 3차까지 간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영화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전 세계에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 예를 들어 탐 크루즈도 자기가 출연하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오디션을 보거든요. 거의 모든 전 세계 배우들은 아무리 유명해도 오디션을 봅니다. 꼭.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디션을 보는 게 마치 배우의 가치를 좀 폄하하는 것처럼 캐스팅을 모셔야 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배우님 시나리오 대단히 잘 보셨고 이번에 출연 선택 정말 잘하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선택받은 거라서 제가 더 감사한 일이에요. 예. 야, 영민아, 너 장거리 콜 좀 잡아 임마. 형 왜 자꾸 저한테만 그래요? 네가 네 좆대로 배사하니까 내가 손해 보잖아. 형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됐죠. 저 1년 넘었어요. 뭐 임마? 형이 뭔데 그러냐고요. 야, 박영민,
너 혼자 일하냐고. 아, 정해진 거 없어요. 그냥 잡고 싶은 거 잡으라고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마음에 안 두면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지금? 뒤질래? 무슨 경찰을 난다고. 씨. 아이 씨발. 아이! 뭐라 씨발 새끼야. 뭐 하는 짓이야? 씨발? 그래 씨발놈아. 네가 무슨 경찰을 내. 평생 배달이나 쳐야. 이 씨발 새끼가. 저봐 이 개새끼야. 와봐. 병신 같은 새끼가. 와봐. 저봐 이 와봐. 개새끼야. 와봐 그러니까 병신 와요. 같은 새끼가. 와봐 씨발 새끼야. 그 감독님, 저 전반적으로 시나리오가 아마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입체적이고 아까 우리 배우님도 이 대사가 내가 실제 우리 엄마랑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로 봐서는 가장 뭐 리얼하다, 입체적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여기저기서 하더라고요. 영화에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배달 대행 업체 시퀀스를 보면서 좀 놀랐어요. 제가 이제 직장이 이제 가끔 배달 플랫폼 노동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만나서 같이 뭔가를 좀 하는 일이 있어서 그 굉장히 현장성이 느껴져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쓸 수 없는 시나리오고 분명히 본인이 경험을 했거나 장기간의 취재 없이는 나오기 힘든 대사나 설정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감독님 시나리오 작업 어떻게 하셨어요? 배달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음. 취재를 한 건 맞고요. 예. 근데 이제 그보다는 그 배달 라이더 배우분들이 각자가 이제 사무실에서 취재를 하고 각자가 이제 뭐 이렇게 디테일을 이렇게 수집을 다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허설 때 그거를 이제 합치는 정도, 그래요? 리딩할 때 이제 그거를 합치는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배달 라이더들이 이거 이제 영화 후반부에 감독님이 아마 전하고자 하는 영화적 메시지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처우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근무하시는 분들 그 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은 야 이거 진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좀 놀랐는데 그것이 감독님도 조사를 하셨지만 배우들이 직접 또 그렇게 다니면서 현장 경험을 하셨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놀랍네요. 맞아요. 보니까 감독님이 진짜 우리 배우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해야 될 영화 같네요. 네, 대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리딩하면서 배우들이 준비한 대사들을 마음껏 이렇게 하게끔 해서 저희끼리 다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생생하고 날것의 대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좀 이것도 사실은 네네네네. 대본에는 없는데 질문을 우리 두 배우님에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배우님은 영화를 찍어 나가면서 사실은 영화는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도 계속 영화는 사실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바뀌어 나가거든요. 네네. 두 분은 연기를 할 때 전적으로 시나리오에 의존하신 부분이 강한가요? 아니면은 감독님이랑 계속 대화를 하가 나가면서 계속 조금씩 더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셨나요? 어떠셨어요? 우리 건다운 배우님부터. 예.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에 전적으로 의지를 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럴 것 해왔던 거.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감독님도 그런 생각이시긴 하지만 자기 자신의 뭐 경험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투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다는 게. 근데 저도 그런 면이 강해서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촬영 초반에는 경악이 캐릭터 때문에 서로 고심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꼭 담고 싶었던 경악의 소스 같은 것들은 약간 좀 저항하는 이미지를 계속 뿜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좀 예, 더 예, 건드리면 터질 것 예, 같고 그냥 단순하게 저 순응하면서 되게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인물보다는 능동적인 걸 담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감독님이 원래 원하셨던 경악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좀 답답한 면이라든지 찌질한 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담아버리니까 이게 너무 비호감적인 인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심 때문에 초반에는 그거를 이제 맞춰가느라 많은 얘기를 했었죠. 고민도 엄청 했었고. 근데 어쨌든 보면은 시나리오에 전적으로 뭔가 아예
잘 따라가 봐야지라는 스타일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어서 경악은 어찌됐든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네네네. 오늘이 불안하니까 미래를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음. 보면 꿈을 가진다는 것조차 사치스러울 수 있는 캐릭터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연기를 중간에 좀 네네네네. 쉬신 적도 있고 혹은 남녀 관계에서 네네네. 그렇게 왜 내 속마음을 제대로 못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찌질하게 대하다가 한번 정말 대차게 차였다거나 혹시 개인 경험이 이 경악 캐릭터로 표출하신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으세요? 실제 경험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느끼기에 뭐 다들 개개인마다 성향이나 이런 생활 방식은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감독님이 저는 작품에서 제일 잘 진짜 캐치하시는 게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가고 싶은 뭐 캐릭터성은 당연히 있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저의 어렸을 때 뭐 경험이라든지 뭐 연애에 대한 뭐 경험이라든지가 뭐 자연스럽게 투영될 수밖에 없어서 예, 뭐 그랬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때 작품을 잠깐 그만뒀던 그 시기는 이게 직업이 좀 달라서 그렇지 모든 저기 20대 청년들이 맞아요. 느끼는 똑같은 맞아요. 시기라고 예, 생각해요. 뭐 삶에 대해서 진짜 회의를 느끼는 것도 생각보다 어린 그럼요. 나이에 예. 많이 느끼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예. 생각도 할 수밖에 없게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배달 라이더 말씀하셨는데 진짜 배달하시는 분들 많아졌잖아요. 예. 제 주위에서도 어렸을 때부터도 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왜냐면 일단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쵸. 예. 특히 이제 배우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 없잖아요. 예, 맞아요. 고정 수입도 없고 하니까 뭐 우리 그 배달 사무실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다 배달 경험이 있었어요. 예, 뭐 이게 저는 오히려 되게 특이한 경험이 아니라는 게 좀 맞아요. 속상했는데 저 또한 이제 배달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것들을 뭐 많이 떠올리고 느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배달 라이더 분들 얘기 좀 더 하자면 사실은 보험도 잘 안 돼요. 보험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시스템으로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긴 했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게 그 안전의 사각지대에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밀어넣는 경향이 있죠. 예.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너무 커. 너무 커. 어때? 맛있지? 맛있어. 이번에는 갈치를 생물로 넣어서 담갔거든. 맛있네. 아우, 그 냉장고 작아. 하나 사준다니까 진짜. 괜찮아. 잘만 쓰는데 뭐. 아니 근데 맥주가 뭐가 이렇게 많아? 잘 마시지도 못하면서. 마셔. 너 진짜 동거는 하면 안 돼? 안 해.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해. 지겨워 진짜. 너 그때 돈 빌려달라고 한 거 걔 때문이지.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남의 집 자식 돈을 빌려줘? 너 정신 좀 차려. 아니라니까. 아니 딴 집 애들은 알아서 잘 골라 만나던데 너는 어째? 뭐 엄마는 돈 보고 사람 만나? 누가 돈 보고 만나래? 사랑도 하고 벌이도 좀 되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지. 기본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기본은. 내가 벌면 되지. 그리고 요즘은 아들 가진 집이 더해요. 남자들도 다 따져갖고 계산 따져서 만나는데. 그럼 엄마 아빠랑 왜 결혼했는데? 우리 어머 탁간방 살아도 열심히만 하면 돈을 좀 만졌지만 그때 네 때는 다르잖아.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누가 요새 미치도록 사랑을 해서 결혼해.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지, 급이. 급 맞는 사람 중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다, 왜? 너 전에 걔 그 안경 쓴 애, 그 도시락 싸갖고 쫄쫄 쫓아다니면서 만났는데 너 지금 보고 싶어? 또 누가 또 쫄쫄 쫓아다녀. 사랑이라는 거 그거 진짜 간사한 감정이야. 요즘 애들은 영악하다 싶을 정도로 일찍 깨우치던데 너는 왜 그래? 경악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걔 전문대 나왔다며. 경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학교가 뭐가 중요해? 우리 권소연 배우님도 우리 권다은 배우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배우님도 한창 나이에 사실은 이제 그 포밋 활동이 중단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전혀 다른 삶의 형태를 살아가셔야 될 경험을 하셨잖아요. 결국 뭐 분야만 다를 뿐이지 결국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는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우리 배우님의 그런 경험 한창 때 20대 때잖아요. 그런 경험이 이 캐릭터에 좀 녹아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팀 활동이 마무리되고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한테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큰 변화였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변화, 정말 삶의 뭔가 방식만 다르지 느꼈던 뭐 크기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저도 저는 사실은 팀이 23살에 끝나서 그때부터 뭔가 제 인생이 자아가 다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맞아요. 아닌데 예. 그러면서 뭔가 연애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감정을 겪어보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찍고 이 영화를 했을 때 서로의 연애 경험들을 많이 공유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많이 우리 했죠. 뭐 네. 이러면 어떨까? 어땠어? 난 이런 게 담겼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을 되게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서 대사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비해서 만들어가고 리딩도 계속 해보고 이런 작업이 이 영화를 탄생시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권소연 배우님은 실제 혜진처럼 어떻게 보면 이 둘 관계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둘의 관계를 리드하는 건 혜진이거든요. 그렇죠. 네. 경제적 주권도 혜진에게 맞죠, 있고 맞죠. 네네. 네. 어떻게 보면 둘 관계의 음. 절대적 갑의 위치라고 할 수 음. 있지만 몇 번의 유혹이 있고 포기할 순간에도 사실은 혜진은 포기하진 않아요. 네. 경악에 대해서. 우리 권소연 배우님은 실제 연애할 때 혜진처럼 리드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누군가 내가 안정감 있고 나를 리드해 주길 바라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사실 혜진이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다 제가 좋아하면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수용하려고 하고 그게 단점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또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거에 저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혜진이와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혜진이는 경학이를 만나라는 질문을 계속 던질 때도 저만 아는 경학의 그런 따뜻한 모습, 순수했던 모습, 뭔가 그런 투명했던 모습이 저만 알고 혜진이만 알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그 모습은 나만 아니까 나라도 이 친구를 지켜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저의 뭐 경험과도 너무 유사했어서 되게 잘 표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극역을 나누니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들이 우리 또 배우들 입에서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했을 또 경험할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걸친 청년들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감독님이 특히 경악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이게 우리 사회가 만든 시스템의 결과물처럼 묘사를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이 빚 때문에 본인의 빚도 아니고 가족의 빚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포기해야 되고 이걸 굳이 현실적 문제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법안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보증 잘못 썼다가 쫄딱 망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배달 노동으로 어쩔 수 없이 또 밀려나고 또 중간에 보면 짧은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제가 이것을 단순한 경악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문제로 확장시켰다고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넣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게 그 성매매 네네.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장 노동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경악의 감정이 폭발해 나오기도 하지만 또 그 과정에 사실 그 위험에 노출된 우리 노동자의 이야기도 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그 2022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살아가야 되는 현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결국 네. 경악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죠. 감독님이 보시는 2022년도에 대한민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청년들에게 저는 그게 정말로 좀 한번 묻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영화를 만들 때 그런 거창한 포부나 의미를 가지고 만들진 않았고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만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평소에 돈이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고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결국은 다 돈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관계를 맺고 오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근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한 기분을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저는 쓰게 됐습니다. 그 22년 청년들에게는 제가 저도 아직 청년이고 성장 과정에 있어서 예.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이 영화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야 감독님이 원하는 미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극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뭐 안타깝게 극장들이 그 해결책으로 요금을 많이 올려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이제 극장을 찾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뭐 좀 좋은 관 가려면은 2명이 보면 벌써 4-5만 원 돈이 되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예, 네. 근데 비싸죠. 고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극장에서 흔히 아주 자본이 많이 들어간 SF 영화나 뭐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중심으로 영화들이 많이 걸리고 뭐 그 겨울 나는처럼 정말 작지만 아주 소중한 이야기, 진실된 이야기가 담긴 영화들이 설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쵸. 네. 감독님 지금 개봉이 이제 녹화하는 시점에 한 다음 주 일주일 정도 남은 거죠? 감독님 지금 심정이 좀 어떠세요? 일단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길 당연히 바라고 있고 그리고 저희 영화 이제 20-30대 청년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티켓값 아깝지 않은 그런 좋은 영화일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시고 과거에 연인이 생각났다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또 펑펑 울고 속을 시원하게 개어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이게 분명 이 영화가 줄 수 있는 위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극장에서 많이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은 질문 이제 배우 권서연으로서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심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심정. 예, 어떠세요? 심정이라기보다는 예,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만나게 돼서 예.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영화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들을 나누기도 하고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아직 영화에서 못다한 얘기들을 더 많이 그쵸. 하고 싶기도 예, 하고 그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뭐 막 영화가 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잘 되면 어떡하지? 뭐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감독님 말씀처럼 진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이 공감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겨울 나는을 보면 예전에 저를 뜨겁게 했던 영화들이 많이 생각나거든요. 어린 시절에 예. 뭐 제가 뭐 꿈을 꾸었을 시절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뭐 한 2007년 뭐 6년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영화들의 향수가 되게 강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리고 독립영화가 가지고 있는 인식처럼 잔잔하거나 절대 지루하지 않고 되게 뜨거운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예, 표출을 많이 하는 분명히 시간이 지루하시지 않을 거예요. 네, 절대 지루하시지 않을 거고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생각 이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저희 감독님께서는 관객들을 배제하고 영화를 찍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뭐 분명히 극장 오시면은 보신다면 예, 맞아요. 기회가 닿아서 보신다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봐서 저희가 이 영화에 대해서 오래오래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권세현 배우님도 이제 배우 권세현으로서 영화에서 이제 본인의 진가를 알릴 기회가 왔어요.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저는 솔직히 긴장도 되는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곧 저희가 시사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인들한테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영화를 개봉하게 됐다 이런 인사를 드리면서 하는데 그냥 여러 감정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봐주실까? 우리 영화 좋은 대로 좋게 봐주실까? 아니면 또 다르게 봐주실까? 또 배우들도 저는 다 너무 좋거든요. 이 인물들이 그 안에서 본인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솔직히 이 영화를 찍을 때 각자의 사연으로 너무 치열하게 저희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치열함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고 그 느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각자의 방향에서 한 발짝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가 마냥 청춘의 그런 좋은 모습만 담겨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네. 보고 그냥 위로를 마냥 드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조금은 잠깐 쉼표가 돼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실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겨울 나는이 사실 위로를 주는 영화 같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이제 스포일러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말이 이렇게 속기 후련한 게 아니라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 같은데 그쵸? 대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이 힘내 이야기까지는 안 하는데 당신들이 아픈 걸 나도 잘 알아. 우리 영화인들, 영화에 참여하신 감독님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 특히 두 배우분들이 당신들이 아픈 걸 알고 저희도 그 아픔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라는 예,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저는 이 영화의 엔딩을 보고 오히려 배려심이 느껴진 게 뭐냐면 감히 힘내라는 이야기조차도 좀 사치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감독님 아까 마스크 벗으시니까 확실히 그 외모에서 감독님의 그런 선한 의도가 확연히 느껴지네요. 예.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 카피가 있어요. 예전에 그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저기 누구죠? 베테랑에서 악역하셨던 누구야 그 배우? 예. 유아인 씨가 나왔던 그 다양성 영화 있거든요. 그 영화의 메인 카피가 뭐냐면 꿈은 점점 더 비싸져 간다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에도 그 카피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세 분에게 원래 뭐 이런 거 제가 별로 안 하는데 특별히 요청드린 게 있어요. 그 겨울 나는 이 사실은 타이틀이 종결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겨울 나는을 저는 각각 그 겨울 나는 감독님의 입장에서 그 겨울 나는 그리고 뒤에 들어갈 말 그리고 우리 두 배우님에게는 각각 경악과 혜진의 입장에서 그 겨울 나는 마지막에 들어갈 문장을 하나씩 좀 완성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왜냐? 그게 저는 우리 세 분의 마음이 가장 영화에 대한 마음이 이 방송을 보거나 들으시는 분들한테 전달될 것 같아서 그랬거든요. 감독님부터 한번 그 겨울 나는 저는 그 겨울 나는 네가 너무 고마웠어. 예. 네가 너무 고마웠어. 예. 근데 영화는 끝까지 그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경악의 입장에서 그 겨울 나는 경악의 입장에서 그 겨울 나는 차가운 현실에 순응을 했다. 받아들였다. 예. 가장 뭐 직설적인 표현이네요. 그리고 권소연 배우님 혜진의 입장에서 그 겨울 나는 그 겨울 나는 최선이었다.
최선이었다. 네. 아, 명확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젠더 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감독님이 냉철한 지점 중에 하나가 헤어진 여자는 역시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 듣고 보시는 분들 제가 가급적 저희 뭐 출연하시는 분들 영화에 대해서 제가 좋게 말씀드리려고 하죠. 여기 출연했는데 그쵸. 영화 별로예요. 네네. 이럴 수는 없잖아. 어. 근데 그 겨울 나는 영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정말 올해 발견이고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될 영화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지금 아바타 2가 지금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바타 2는 올해 할 거예요. 올해. 내가 보기에는 한 1월, 2월, 3월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역사상 최고의 스크린을 잡을 텐데 좀 이따 보시고 그 겨울 나는 한번 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영화 공감 많이 하시고 좋으실 거예요. 말 그대로 표값합니다. 정말. 예, 제가 정말로 장담합니다. 예, 하여튼 장시간 우리 새 감독님, 배우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제 개인적으로 영화 팬으로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누추한 곳까지 세 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작품이 잘 돼서 차기작 그 준비하시거나 개봉하실 때 저희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압류. 그때 가서 누구세요? 이러고 외면하지 마세요. 예, 감독님에게 이거 빠뜨렸다. 경악 이름 의도 있으셨어요? 아니, 저 군대 선임 이름인데. 의미가 그렇구나. 그랬던 걸로. 생각하신 의미는 어떤 것이었는데요? 아니 저는 경제적인 측면의 경자랑 배우라.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충돌되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악 캐릭터가 찌질했던 이유가 있었네. 감독님 괴롭혔던 군대 선임 이름이구만. 예.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예. 아니 저는 일부러 그래서 그런 게 느껴져서 아니 감독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영화는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쵸. 예,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오히려 혜진 이름은 경악은 사실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혜진 이름은 제가 일부러 굉장히 흔한 이름으로 설정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그러한 보통 여성을 상징화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 맞다고 해주세요. 제 해석이 맞다고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반드시 보시고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 멤버들하고 이거 개봉한 다음에 리뷰 방송 한번 진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겨울 나는의 오성호 감독님, 권다은 배우님, 권서연 배우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나 배달 일 할게. 공부가 안 되잖아. 병행해야지. 그 말처럼 돼? 너 요즘 공부도 안 하대? 아 일하잖아. 알았으니까 그만해 혜진아. 내 미안해. 뭘 미안한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